횡격막 호흡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에서도 보셨듯이 호흡이 깊어야 건강이 보입니다. 호흡에 대해서 잊고 사는 부분이 이런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횡격막 호흡이라 하니까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광명정체법에서는 횡격막 호흡법을 오래전부터 임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흡을 할 때 이 폐에서 어떤 근육이 있어가지고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폐는 그냥 폐포의 어떤 주머니입니다. 마치 풍선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풍선을 진공인 그런 상자에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들면 풍선 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폐가 근육이 아니라 흉곽이 이렇게 커지면서 안에를 흉곽 내를 진공을 만들었을 때 폐는 커져가지고 천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횡격막 호흡의 정신성 제3편에서는 천기와 지기, 음과 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격막은 호흡기와 소화기를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를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가로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격막 위는 흉곽 안에는 심장과 폐, 다시 말해서 심폐기능이 있고 천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횡격막 아래는 복강으로서 위장과 간, 기타 장기들, 소화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들입니다. 지기라고 하면은 오곡백과도 지기이지만 우리가 육식도 지기입니다. 육식.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생각해 볼까요? 소고기가 왜 지기이냐? 땅에서 나는 풀과 사료를 먹고 소가 양육되기 때문에 또한 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격막 상하 운동을 천기와 지기, 하늘과 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내쉬면서 땅의 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이렇게 상하 운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방향성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커브가 된단 말이에요. 커브. 이 커브가 또한 한 목표를 향할 때 스파이럴이라는 그러한 경향회전성이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횡격막의 운동은 상, 하, 천기, 지기, 하늘 보고 배우고 땅 보고 실천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횡격막 호흡에서의 그 소통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은 육체적인 부분만 있는 것 같지만 육체에서부터 어떤 힘을 얻은 영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영적인 중심성으로부터 육체가 다시 건강해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인간의 건강은 영적인 중심성이다 혹은 또 정신적인 중심성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참선 내 복식호흡과 정신안정 참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복식호흡이 제대로 되어서 단전호흡이 충분히 되었을 때 단은 쌓이는 거고 정신은 깨이게 되고 하늘을 나르고 땅에 대해서도 참다운 실천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치료법으로서 횡격막을 요하이 다시 그 리듬을 깨울 것인가 하는 횡격막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르마 요법, 카르마, 업보라는 뜻이죠. 인간은 어떤 연속선상에서 보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미래의 어떤 결과는 현재의 어떤 업으로부터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르마 요법에서는 제가 이름을 카르마라고 했는데 횡격막이 문제가 된 원인에는 그 전에 잘못된 생활습관이라든지 정신적인 위축, 억압,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정신적인 부분을 풀었어도 남아있는 부분은 육체적으로 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손을 댄다든지 어떤 호흡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올바르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러한 기법이 바로 횡격막 카르마 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쉼호흡과 함께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여기 아래 그림처럼 배를 쑥 내쉽니다. 다시 들어 마시고, 주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해우소 있죠? 절에 가면은 해우소가 어디죠? 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 내쉽니다. 이것을 이제 시술가가 또 이제 환자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횡격막 요법을 지원하는 광명정치요법들은 아까 그와 같은 카르마 호흡법 외에도 요침법, 성골호흡법, 흉곽대 등법 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차근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네요. 먼저 이제 요침법인데 허리에다가 괴는 것이 아니고 횡격막이 있는 위치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방광경 유혈 가운데에서 격유라고 하는 그러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혈자리는 쉽게 여러분들에게 견갑골을 이렇게 딱 댔을 때 끝나는데 거의 칠흉추입니다. 칠흉추. 거기에가 이제 바로 격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방광경 척추에서부터 1,5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석을 접어가지고 딱 뒤로 딱 올리면은 칠경추 되겠죠. 조금 그보다 더 올립니다. 방석의 중앙 정도가 칠흉추. 제가 흉추를 경추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해서 거기 대고 누워줍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때도 골반의 근을 안정시켜주고 대신 골반에 어떤 장력을 유지해주는 각대를 매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가슴을 쑥 펴고 손을 하늘로 올려서 숨을 심호흡을 해보면은 가슴이 나와 있는 복부가 나오는 그런 횡격막 움직임이 굉장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 커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횡격막에 대한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또 이 성골호흡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성골호흡을 시술자로서 해줄 수가 있어요. 성골이 후두골과 상하 대칭 관계에서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숨 들어 마실 때 항문 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성골이 이 상뇨, 중뇨, 차뇨, 하류 혈들이 있잖아요. 차뇨 정도에서 장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더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와 같은 동작은 내 척수의 개순환을 굉장히 촉진하면서 횡격막 호흡과 관련해서 안정된 그러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횡격막 호흡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형식 호흡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힘과 면역력 또 어떤 근력들이 약해집니다. 그런 사이에 그 흉추가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에는 가슴에서 최대로 높이에 이렇게 폭 한 5cm, 길이 한 100짜리, 115짜리, 95, 8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사이즈에 맞는 그 강한 띠를 광명정치요법 밴드를 흉곽대용을 꽉 메고서 가슴을 끼인 상태에서 맵니다. 그런 상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횡격막이 가슴이 커져야 되는데 못 커지니까 그와 같은 힘이 함몰된 흉추를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전에다가 뜸을 뜬다, 배꼽에 뜸을 뜬다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단전에 힘을 주게 되고 복식호흡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횡격막 요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실로 이렇게 인간의 건강은 참된 호흡, 올바른 호흡. 그리고 올바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기의 덩어리로서 인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 보고 우리가 배우고 땅 보고 중생에게 어떤 보살행을 행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이 참된 우리 인간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 안에 내 국본에 서기 위해서는
호흡이 가지는 건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횡격막 호흡법에 대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